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우를 키우는 농민들이 속값 하락 탓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속값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광주시 교육청이 실시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수도권 일부 대학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종교계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 광주 YMCA에서 열립니다. 올해 첫 벼베기가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벼 재배지보다 수확 일정을 일주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앞으로 지방대 출신들의 취업문이 조금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인데 수도권의 역차별 논란이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연팔 기자입니다. 지방대 졸업생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신규 채용 중 지방 인재 비율이 평균 48.9%이지만 권고 기준인 30%에 미달하는 기관이 103곳에 이릅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역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5급 공무원에 이어 7급 공무원 임용에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공공기관도 지방대 채용 할당제를 확대하기로 하자 지역 대학생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확고히 되어서 지방대생들도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도가 되어서 실현된다면은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 육성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이 아닌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지방대생들의 취업난 해소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수도권의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올해 광주시 교육청이 실시한 대입 설명회를 분석해보니 12차례 설명회 가운데 4차례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위한 설명회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 지역 등의 다른 대학을 위한 설명회는 없었다며 교육청이 학벌주의와 입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정치권 논란의 중심인 국정원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국정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참여자치 20일 사법감시센터는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일선 경찰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 사용 내역을 감사해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활동비가 필요하면 경찰이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면 될 일을 굳이 다른 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경찰이 그러한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 예산이 아닌 경찰 자체 예산이며 단지 기획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감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국정원은 정부 17개 부처의 정보 예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업무들에 대한 기획 조정권이 국정원에 있지. 그러니까 일반 예산 같은 경우를 신청을 하면 기획조정부에 신청하잖아요, 우리가. 참여자치 20일은 경찰이 국정원법을 들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종교계 합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원불교와 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 광주 지역 4대 종단 관계자들은 오늘 광주 YMCA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벼베기가 전남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벼 재배지보다 최소 한 달 이상 빠른 일정인데 이 농가는 다음 주 올해 두 번째 모내기에 들어가 이모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아직 장마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들판에 잘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풍년을 축하하는 흥겨운 농악놀이와 함께 콤바인이 굴러가고 직접 낫으로 벼를 베기도 합니다. 올해 전국 첫 벼베기. 지난 3월 말 모내기를 한 뒤 4개월 만에 수확입니다. 남부지방의 마른 장마로 평년보다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수확 시기도 일주일 빨라졌습니다. 농민들은 다음 주에 올해 두 번째 모내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모내기하고 수확하고 또 모내기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모두 280톤. 일찍 나온 햅쌀이라 일반 쌀보다 30% 정도 비싸게 팔립니다. 조기 재배비는 한 25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좀 예상됩니다. 일반 벼 재배보다는 배 이상 그렇게 좀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에 앞선 여름 거지. 기후 변화가 우리 농촌에 새로운 풍경을 가져왔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박준영 지사의 황토살포 금지 발언 이후 전라남도는 아직 뚜렷한 근거 자료 없이 적조에 황토를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전라남도 수산행정은 중앙부처와의 갈등에 또 일선 시군과 어민들의 혼란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황토살포 금지 발언 이후 전남바다에 황토를 뿌리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해양수산부와의 갈등과 황토의 실제 효과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 거기에 일선 시군과 어민들의 혼란 등 문제는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갯벌이 썩는다 그러고 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숯고리로 불어내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효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황토살포 금지 발언이 준비된 수산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닌 박 지사 개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의혹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전라남도 담당 부서와 연구기관들은 박준영 지사의 황토 금지 발언 이후에서야 관련 정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도지사 발언 이후 열흘이 넘은 지금도 전라남도는 황토와 관련한 그 어떤 공식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관과 어민들의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줄기차게 이제 지사님께서 해 오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행정기관이나 어민들께서 특별하게 움직이지를 안 하셨죠. 바로 옆 경남 남해안에선 적조 때문에 1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 아무런 준비 없이 내놓은 도지사의 황토 금지 발언 이후 당장 적조 경보가 내려진 전남은 뚜렷한 방제 대책 없이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사료값은 꾸준히 오르는 데 반해 속값은 계속 떨어지면서 빚만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10곳 가운데 3곳이 한우 사육을 포기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군 장교로 정년 퇴직을 한 뒤 5년 전부터 한우를 키우고 있는 김종호 씨. 제2의 인생을 소와 더불어 살겠다며 은퇴 자금 등을 털어 최신식 축사를 지은 뒤 성심껏 소를 돌봐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폐사한 소 한 마리 없었고 첫 해 30마리였던 소도 100마리 남짓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대가는커녕 매달 빚만 불어나고 있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 1,000만 원씩 사료 결제하다 보니까 계속 사료비가 밀리고 또 대출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빚으로만 늘어가니까. 기를수록 부채만 늘어나는 현실에서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우 사육 농가는 2007년 3만 7천 농가에서 2만 6천 농가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에 비율로는 30%, 농가 수로는 10,000가구 이상이 준 것입니다.
올해 또한 속값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며 적자 폭이 계속 커지자 한우 사육 농민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일 대규모 거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최근의 속값 하락은 일시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고 내년부터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쳐 한우 사육 농가들의 고충이 단시일에 덜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난 29일 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장록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살 김모 씨가 뺑소니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김 씨를 친 뒤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그랜저 XG로 추정되는 용의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할 때까지 음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이 대낮에도 음주 단속에 나선 결과 초기에는 하루 67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적발자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베어도 자라나는 잡초일 겁니다. 친환경 농업단지는 더욱 그런데요. 이런 일손을 덜기 위해 논두렁 제초기가 도입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놀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창 자라는 벼들로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해남의 한 간척지. 장마철의 가장 큰 고민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논두렁 잡초입니다. 추길남 씨는 일손을 덜기 위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 도입된 논두렁 제초기를 빌렸지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중간중간 설치된 물꼬가 넓어서 제초기가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이 논두렁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 좋은 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좀 처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많은 데다 기계 자체도 무거워 해남군에 이달부터 도입된 제초기 15대는 대부분 창고에서 놀고 있는 형편입니다. 5대 정도는 나갔다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한 대도 안 나갔습니다만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농가 가운데 진도군은 5농가가, 신안군은 20여 농가가 이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이 같은 논두렁 제초기는 모두 200여 대. 우리 농사 지형과 다른 일본에서 8억 원 이상 들여 수입한 것으로 그 값어치만큼 해낼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공행진을 보였던 민어 가격이 중복 이후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목포와 신안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복 이후 민어 어획량이 예년보다 조금 많은 하루 5, 6톤에 이르면서 민어 1kg 가격도 암컷이 2만 원 안팎, 수컷이 3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이달 초 8만 원 선을 웃돌던 것보다 2~3배가량 하락한 것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업 가운데 제조업체는 경기를 밝게 내다보지만 비제조업체는 어둡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종업원 5명 이상 550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기업 경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의 경기 실사지수는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의 7월 경기 실사지수는 80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첫 번째로 꼽혔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수출 부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광주시와 투자 확약을 체결한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가 1억 달러의 투자 유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광주에 건립하기로 한 솔로파워 코리아사가 미국의 증권사와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솔로파워 코리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광주 공장 설립과 태양광 모듈 생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광주와 전남 일부 단체들이 광주와 전남 내일 포럼을 발족시켰습니다.
철수산악회와 철수처럼, 철수정책연구원 등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5개 단체는 어제 저녁 광주 전남 내일 포럼의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안철수 지지 세력과 연대, 각종 정치적 현안 문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의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헬프라인이란 이름의 익명 신고 시스템은 외부 기관이 위탁 운영하고 신고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거하는 기술이 적용돼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직원과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숙적 삼성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전적 9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광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6회 초 무려 10점을 내주면서 최종 스코어 4대 16으로 크게 졌습니다. 선발 투수 윤성민은 5이닝 동안 6개의 안타를 맞고 5점을 내주며 부진했습니다. 기아는 후반기 고비에서 이틀째 패배를 당해 올 시즌 4강행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듀웨인 빌로우를 영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좌완 투수 듀웨인 빌로우와 연봉 $3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듀웨인 빌로우는 선발과 중간 개투가 모두 가능한 투수로 내일 한국에 도착해 의료 검진을 거친 뒤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